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여러분, 비무장지대. 이름만 들어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DMZ,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전선. 길이 248km, 폭 4km에 달하는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무했던 우리 국군 장병들의 진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DMZ의 생태계나 평화적 상징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목숨을 걸고 국토를 지킨 우리 전우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무장지대의 현실,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곳이었는지 7가지 이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비무장지대가 힘든 7가지 이유. 첫 번째, 24시간 긴장 상태의 근무. 비무장지대 근무의 가장 큰 특징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부대와 달리 DMZ 인근 GOP-1 반전초와 철책선 근무는 항시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북한군과 불과 수백 미터, 때로는 수십 미터 거리에서 대치하는 상황.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북한군 초소와 병력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가 빈번했던 시기입니다.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같은 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실제로 총격전이 벌어졌고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걸고 국토를 지켰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만 연간 수백 건의 북한군 도발이 있었고 우리 군은 그때마다 대응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근무 중 잠깐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철책선 순찰 중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즉각 전투준비 태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철조망 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위협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시에는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고 이 시간 근무만으로도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이런 긴장감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많은 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증상을 겪는 전역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운 군 생활의 흔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혹독한 기후와 자연환경.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전투였습니다. 여름에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철책선을 순찰해야 했습니다. 방독면과 철모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험준한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군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탈수 증세로 쓰러지는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철책선 점검은 계속되었고 산사태 위험을 무릅쓰고 순찰을 나가야 했습니다. 비에 젖은 군복과 장비는 무게가 배로 늘어났고 미끄러운 산길은 행군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폭우 후에는 지뢰가 떠내려오거나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겨울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강원도 DMZ 일대는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땅입니다. 1970년대까지는 난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초소도 많았습니다. 드럼통에 연탄이나 나무를 떼워 난방을 하는 수준이었고 추위에 떨며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철모에 성에가 끼고 총기에 얼음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근무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GOP 초소는 산 정상이나 능선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동상에 걸리는 장병들이 속출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귀가 얼어붙는 것은 예사였고 심한 경우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철책선 감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겨울철에는 발자국이 눈에 남기 때문에 무장공비 침투 위험이 높아 더욱 철저한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지뢰지대의 공포. 비무장지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지뢰입니다. DMZ 일대에는 남북한이 매설한 수백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전쟁 중에 매설된 것, 휴전 후 추가로 매설된 것, 북한이 몰래 매설한 것까지 합치면 최소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지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매설된 구식 지뢰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위치가 이동하거나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순찰 중 지뢰를 밟아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매년 수십 명의 장병이 지뢰 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다리를 잃거나 실명하는 등 평생을 장애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전우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폭우나 산사태 이후에는 지뢰가 떠내려오거나 위치가 바뀌어 더욱 위험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통로에서도 지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책선 보수 작업이나 순찰 중에는 항상 지뢰 탐지기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표지판이 있는 곳은 그나마 안전했지만 표지판조차 없는 지역도 많았습니다. 야간 순찰 시에는 더욱 조심해야 했는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그대로 지뢰밭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적 압박감은 장병들을 극도로 긴장시켰습니다. 매일 출근하듯 지뢰밭을 지나다니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 전우들은 그 공포를 이겨내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네 번째, 열악한 생활환경. 비무장지대 인근 부대의 생활환경은 일반 부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GOP 초소는 대부분 산 정상이나 능선에 위치해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시설이 없어 모든 보급품을 사람이 직접 등짐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식수, 식량, 연료, 탄약까지 모두 인력으로 운반했습니다. 한 번에 20-30kg의 짐을 지고 가파른 산길을 한두 시간씩 올라가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초소까지 올라가는 길은 대부분 표시가 없는 산길이었고 길을 잃으면 지뢰밭에 들어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 임무는 늘 생명의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날짜에는 반드시 보급품을 올려야 했기에 장병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초소시설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이 대부분이었고 씻을 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씻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고 대부분은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수도관 때문에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병들은 눈을 녹여 세면을 하거나 식수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식사도 간단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전투 식량이나 통조림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쌀밥과 따뜻한 국이 그리웠지만 그것은 본부로 내려갔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휴식 공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좁은 초소에서 근무조와 대기조가 교대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 공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침낭 하나 깔 자리만 있으면 감지덕지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병들은 몇 개월씩 근무했습니다. 외출이나 외박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오직 임무 완수만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의 심리전과 위협. 비무장지대에서는 물리적 위협만큼이나 심리전도 치열했습니다. 북한은 대남방송을 통해 24시간 선전방송을 송출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은 미제의 앞잡이라는 식의 내용부터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감상적인 음악까지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방송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밤 근무 시간에는 방송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고 장병들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장병들의 가족을 언급하며 집에 가고 싶지 않느냐,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느냐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등의 이념적 선전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송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정신교육이 강화되었고 장병들은 스스로 정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북한군의 도발도 빈번했습니다. 철책선 너머에서 욕설을 하거나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며 우리 군을 자극했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총격을 가해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크고 작은 총격전이 수없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걸고 대응했습니다. 특히 무장공비 침투 정보가 있을 때는 부대 전체가 비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며칠씩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색작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산속을 샅샅이 뒤지며 공비를 찾아내는 작전은 극도의 위험과 피로를 동반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DMZ 일대에서는 수많은 총격전이 벌어졌고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전우들이 산화했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2015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장병들은 이런 심리전을 견뎌내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6번째, 고립된 근무 환경. 비무장지대 근무의 또 다른 어려움은 고립감이었습니다. GOP 초소는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외부와 단절된 환경이었습니다. 전화선이 유일한 통신수단이었고 그마저도 끊어지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락은 물론 본부와의 연락도 어려웠습니다. 편지는 보급품과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 올라왔고 가족의 소식을 듣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GOP 초소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조차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외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오직 같은 전우들과의 대화만이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신문도 며칠 늦게 도착했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한참 뒤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몇 개월씩 산속에 갇혀 같은 전우들과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만 지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갈등이 생기기 쉬웠지만 장병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버텼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었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들의 중요한 날에도 근무를 서야 하는 상황은 장병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설날, 추석의 고향 생각, 가족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장병들이 많았습니다. 전우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보다 국가가 먼저라는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GOP에서의 몇 개월은 그야말로 고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이겨낸 우리 선배 전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평화가 가능했습니다. 7번째, 끊임없는 위험과 긴급 상황. 비무장지대 근무는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철책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출동해야 했습니다. 밤중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생동물인지 침투자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투 상황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멧돼지나 노루가 철책에 걸려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출동해야 했습니다. 만약 무장 공비일 경우 순식간에 생사가 갈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땅굴 발견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1974년 제1땅굴, 1975년 제2땅굴, 1978년 제3땅굴이 발견되면서 우리 군과 국민들은 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땅 밑으로 적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위협이었습니다. 1990년 제4땅굴까지 발견되었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 밑으로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는 장병들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또한 철책선 점검 중 북한군과 우발적으로 조우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가 아닌 곳에서도 순찰 중 북한군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고 자칫하면 총격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1984년 소련 관광객의 JSA 월남 사건 때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장병들은 즉각 대응해야 했습니다. 자연재해도 위험 요소였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낙뢰, 폭설 등은 초소를 위협했고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산사태로 초소가 매몰되거나 폭설로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조작전이 펼쳐졌지만
험난한 지형과 기상 조건 때문에 구조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들은 항상 생명의 위험을 동반했고 장병들은 매 순간 각오를 다지며 근무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오늘도 무사히를 기원하고 저녁에 귀환하며 오늘도 살아서를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비무장지대 근무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무장지대의 진짜 현실입니다. 혹독한 기후, 지뢰의 위협, 북한의 도발, 고립된 환경, 열악한 생활시설, 심리전의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긴급 상황.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배 전우들은 묵묵히 국토를 지켜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이름과 달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청춘을 바친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GOP에서 복무하셨던 모든 전우 여러분, 철책선을 지키셨던 모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애국자이며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군 생활의 이야기, 전우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